2030년에는 41조인데 예. 2022년에 이제야 1조 원 넘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를 친환경으로 좀 묶어버리면 친환경 소재가 3조 원대를 찍었고요. 2차 전지 소재는 네. 이제 1조 원대. 네. 근데 그러면 8년 만에 네. 40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괜찮죠? 예, 위로 쫙쫙 뻗어가지 못하지만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에코프로 이야기, 에코프로의 또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주도주 이야기,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2차 전지 에너지들이 나 딴 데 안 가 이런 모양새를 나타내주면서 그 안에서 종목 찾기를 계속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네, 끝이 어딜까요? 끝이 끝날 때가 끝이죠. 아, 네, 진짜. 그러니까요. 뭐 실적이 그만큼 나오는 섹터이다. 뭐 그런 근거일까요? 딴 데 마땅히 갈 데가 없다. 이 매수세가 지금 이제 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되고요. 네. 이제 워낙 일각에서는 워낙 이쪽이 워낙 이제 또 가파르게 네.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급등했었던 여러 섹터를 좀 빗대면서 네. 좀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좀 극단적으로는 뭐 바이오 급등했었을 네, 때. 근데 그죠.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이번에 이제 어닝 시즌 돌입이 되는데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네. 네. 그러면 또 증권사에서 또 호평 나오면서 또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2차 전지 내에서도 섹터가 매우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고 또 이제 종목도 많아서 네. 정말 그 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다 네.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워낙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뜨거웠었고요. 그죠? 네. 뭐 쉬어도 사실은 누가 뭐라 안 하는데 그죠? 그 에너지가 초반에 약간 리튬 관련주 혹은 장비 이렇게 가다가 포스코 그룹으로 또 그냥 그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에 뭐 여타 포스코까지 그냥 제2의 에코프로는 포스코일까요? 이게 수직 계열화. 네, 맞아요. 네, 단어가 네, 에코프로도 그게 적용이 됐었고 네, 포스코홀딩스도 적용이 되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포스코를 조금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뭐 네.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돌이켜 보면 참 포스코가 작년에 태풍으로 좀 힘든 또 한 해를 좀 보내기도 맞아요. 했었고 예.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작년 이제 뭐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송도 신도시 개발 관련돼서 국제적인 이렇게 소송도 좀 있었었거든요. 네. 그 3조 원대. 송도는 사실 포스코가 다 개발해 가면 거의 포스코 아파트예요, 그죠? 개발 땅 이제 네. 이게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간척이잖아요, 그죠? 네네. 간척까지 세우고 거의 포스코 마당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참 분위기가 좋은데 네. 작년부터 좀 이렇게 좀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 있었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작년부터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사명을 또 싹 바꿉니다. 맞아요. 또 포스코 이제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포스코 강판이었는데 네. 이 기업은 강판? 이제 사명이 이제 작년에 바뀌긴 했지만 네, 좀 있어 보여. 그렇죠. 뭔가 네네. 네. 스틸이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TCC 스틸 뭔가 네. 스틸이 영어로 또 마음을 훔친다. 네, 뭐 네. 그래서 작년에 지주사 전환 체제, 올해는 또 사명 변경, 그리고 또 작년에 여름쯤에 포스코가 2030년 가면 우리가 2차 전지 소재에서 이만큼 매출을 올리겠다. 그게 41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정말 중요한 매출 수치도 이미 작년에 발표했었고, 그래서 참 올해 초에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 회장이 최정 회장인가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7대 사업 하고 있는 거 있는데 네.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걸고 있네요. 네. 네, 드라이브를 그래서- 걸어야죠. 네. 임기 돼가지고 집에 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도 급등이고, 네. 근데 그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해 초에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을 했죠. 맞아요. 예. 합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비전 선포식이 4월 13일인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포스코 회장이 그래 지금 시가총액 봤을 때 23조 원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포스코 인터를 네. 5조 원인데 네. 네. 그래서 비전 선포식에서 이렇게 좀 굉장히 공격적인 코멘트였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면서 에코프로가 조금 쉬고 있는 동안에 어디로 갈까? 1차적으로 그럼 포스코 그룹에 관심을 갖자. 네, 정말 네,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막 네. 살펴볼 만한 이슈도 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또 일본 기업 음. 혼다와 또 MOU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요? 포스코가. 네. 맞아요. 뭐였더라? 네, 혼다가.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일본이 먼저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한 거죠. 예, 예.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IRA 세액공제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 자체가 네. 이게 공급망의 가치사슬 생태계를 그냥 뭐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광범위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을 진짜 최근에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혼다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뭐 2030년 뭐 2030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네. 혼다도 2030년에 네, 판매 생산 목표가 200만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 맺은 포스코 그룹과의 그런 MOU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포스코가 철강이잖아요, 그죠? 철강 보국.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이 산업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뭐 철강 산업은 사실 새로운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중후장대 레거시 산업이 됐는데 새로운 2차 전지나 이런 공급망, 밸류망을 갖는다, 그죠? 그러면서 큰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사실 중요한 아젠다이긴 하죠. 한때는 뭐 자원 개발한다고 그래갖고 막 문제도 많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네,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결실을 맺는 건데 그러면 포스코 그룹은 볼 때 어떤 기업을 투자자들은 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어디를 보면 좋아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포스코 그룹이 정말 많잖아요.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네. 이제 관심 좀 보실 때 네. 6개 정도 한꺼번에 다 놓고 보셔야 될 정도로 이제는 그러게요, 맞아요. 네, 이제 필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여기도 어떤 건 한글로 포스코고 어떤 건 영어로 포스코를 쳐야 되고 그죠? 네. 이게 그 상장 기업명이요, 그죠? 이런 거는 똑바로 하라고요, 그죠? 회사 이름도 네, 어렵게 네. 하지 말고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사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이제 잠시 후에도 이제 좀 뭐 그림으로도 이제 뭐 보여드릴 수도 네. 있을 텐데 이게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전 선포식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30년에 포스코 그룹의 수익의 20%를 차지하게 될 그런 책임이 있는 회사로 앞으로 커 나갈 거로 보는 거죠. 인터내셔널에 힘을 준다. 네, 포스코 에너지랑 합병을 한 건데 포스코 에너지가 앞으로 수소 쪽에 뭐 터미널 구축이라든가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는 우리 이제 더 이상 옛날에 드라마 미생 보셨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가 이제 상사 기업 맞아요. 종합역 상사죠. 네, 네. 서울역 거기 뭐 옆에 배우 그죠? 예. 정말 옛날 그건데 그래 우리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더 이상 상사 기업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친환경 종합 회사로 커 나갈 거다. 그 중심에 수소라는 게 있거든요. 네. 포스코 그룹이 7대 그런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7대 그 핵심 키워드 중에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수소예요. 그러면은 포스코 에너지가 수소 터미널 구축하죠. 이제 더 이상 상사 아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수소 무역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에코프로 관련돼서 뭐 이제 한 분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실적이 그래 좋은 거 오케이 위대한 기업 맞다. 근데 단기적으로 나쁜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실적을 정말 뭐 한 2, 3년치를 끌어온 게 아니고
뭐 5년, 6년치를 끌어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2030년에 시총 23조 원 좀 땡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생각할 때는 네, 포스코 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수소와도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포스코 그룹이 그 전에도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로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포스코 퓨처엔 말할 거 없고 포스코 네. 케미칼이잖아요, 그죠? 네. 말할 거 없었는데 다시 에코프로가 워낙 땡기고 가다가 주춤하니까 포스코 그룹이 이제 대안으로 이렇게 좀 와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쪽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데 이상효 이사님은 그 가운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주목해보자. 네. 네. 비전 선포식이 있었고 네네. 최정우 회장이 뭔가 좀 힌트를 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 작년에 포스코 홀딩스가 뭐 지주사 전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홀딩스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중요하게 얘기 나왔던 게 지금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네. 이 그림이 2019년도부터 음. 2030년까지의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매출 추이를 볼 수 있는 건데 매출 계획인 거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2030년에 이 그래프에 지금 찍히는 수치가 얼마냐? 네, 41조 원입니다. 네. 이 41조 원인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점점 기울기가 점점 조금씩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한 2025년 이후에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매출 추이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요 2030년에 매출 추이가 41조 원인데 그러면은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의 매출은 얼마가 나오냐? 네. 2030년에는 41조인데 예. 2022년에 작년에 이제야 1조 원 넘었습니다. 10조도 아니고 네. 10조도 아니고 네. 1조.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를 친환경으로 좀 묶어버리면 친환경 소재가 3조 원대를 찍었고요. 2차 전지 소재는 네. 이제 1조 원대. 네. 그게 근데 40조 간다. 네. 근데 그러면 8년 만에 네. 40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게 2015년에는 1,000억도 안 됐었습니다. 830억. 굉장히 가팔라지는 거고, 그래서 요 수치를 포스코 그룹에서 얘기할 때 2030년에 이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30년에 우리 양극재는 생산 판매를 61조 원을 할 거고, 음극재는 뭐 32만 톤을 할 거고, 리튬 30만 톤, 니켈 22만 톤, 이런 수치를 작년에 얘기했고 올해 좀 드라이브를 좀 시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목표를 시게 잡았는데 그거는 2차 전지 쪽의 매출이 그렇게 늘어난다면 그거는 홀딩스나 퓨처엠을 봐야 되는 그 포인트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도움을 주고 받고 이제 그런 매출이 좀 커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듯이 기울기가 2025년 이후에 좀 가팔라진다는 거. 그 부분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수소 관련된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수소는 그러면 아까 인터내셔널이 주도해서 한다고요? 홀딩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에. 네. 포스코 그 말씀드리면은 이게 한 가지 먼저 최근 뉴스에 한두 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 개는 봤는데 포스코 그룹이 수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2020년에 포스코 그룹에서 그래 우리 2050년 가면은 이산화탄소 배출 0 만들게 이 제로 계획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 목표를 하려면 향후에 지금은 이제 그 철을 생산할 때 이제 석탄을 이용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이산화탄소 0 만들려면 에너지원을 달리해야겠네, 그죠? 네, 태양광을 하든 풍력을 하든 근데 수소를 중심으로 하겠다. 네. 석탄이 아니고 수소를 이용하는. 그래서 이제 그 공정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수소 환원 제철 공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포스코가 그래 CO2 0으로 만들려면 수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뭐 관련된 뉴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4월 5일 날 5만에 67억 달러 수소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이제야 나왔죠. 네.
그래서 야 포스코 그룹 요즘에 좋은 얘기 정말 많은데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 얘기도 4월 5일 날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래 수소 쪽으로도 좀 빨리 좀 이렇게 앞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소 쪽도 좀 보시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수소 생산, 운송, 뭐 저장, 활용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단계로 좀 나눠져 있죠. 뭐 생산, 운송, 저장, 이제 활용인데 네. 위 이제 생산 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태양광, 수전의 암모니아 합성이 있긴 하지만 오른쪽 기업을 보면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CCS 사업 개발이나 글로벌 이제 수소 무역이 있는데 그 이제 밑에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운송 저장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를 올해 초에 이제 합병했잖아요. 근데 포스코 에너지가 지금 하는 일이 수소 터미널 구축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상사가 아니고 이제 친환경 이제 종합사로 이제 간다는 거고 수소 무역 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보면 활용 보면은 포스코 에너지가 이제 수소 발전까지도 이제 담당할 거기 때문에 포스코 에너지 얘기가 많네요. 근데 포스코 에너지는 지금 인터내셔널이 품었다. 네, 올해 초 합병했고 이제 첫 비전 선포식까지 있었다. 그리고 네. 굉장히 공격적인 네. 최종 회장의 언급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이제 오만 수소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밖에 해외 쪽으로 뭐 그린이나 이제 뭐 블루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한 해외 10여 한 10개 정도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오만 수소 프로젝트만 우리가 좀 이렇게 접했지만 앞으로 지금 뭐 나올 이슈들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오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량을 연간 한 100에서 한 125만 톤으로 좀 늘리겠다는 네.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국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국가의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자로 한전이랑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대상 선정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조금 쉬고 있는 동안에 급부상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을 어떻게 볼 것이자 그 가운데 관심 종목을 이상엽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